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독일에서 유로 2024가 열립니다. 출전하는 나라들이고요. 프랑스는 그룹 D 속해 있고 폴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상대하게 됩니다. 호스트로 선정된 도시들은 첫 번째는 베를린, 올림피아 스타디움 베를린이고요. 그 다음에 쾰른 스타디움, 그다음에 도르트문트,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아시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자, 다음이 두셀도프에 있는 아레나,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아레나, 자, 그 다음에 도시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겔센키르켄, 아마도 이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찰크 팀이 이용하고 있는 경기장인데,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멀리서 보니까 너무 벙커 같아가지고 좀 되게 건축이 특이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에 있는 볼스크파르크 스타디움 함부르크 경기장입니다. 자, 이어서 라입시스 스타디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알리안츠 아레나 뮌헨에 있는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투트가르트 아레나 정우영 선수가 뛰고 있는 아레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10개 도시에서 경기들이 진행된답니다. 저는 평생 유럽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살았는데, 독일에 있는 저 경기장은 그냥 가본 데가 아직까지는 없네요. 벌써부터 유로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파리에서는 올림픽 때문에 크게 그 대회 분위기가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나중에 독일 사는 제 친구한테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카타르 월드컵. 이게 프랑스 팀인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결승전까지 가서 정말 너무 아쉽게도 메시의 아르헨티나한테 페널티킥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프랑스 대표팀이 준우승에 그쳤는데, 그때 그 씁쓸했던 패배를 잊기 위해 이번 유로 2024에는 이를 갈고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승전이 끝나고 그 메달을 줄 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은바페를 위로해주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만큼 이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번 유로 2024는 프랑스를 응원할 거고요. 알레 레블루, 알레 레블루, 알레 레블루, 알레 레블루. 아마도 우승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프랑스 대표팀 명단을 알려드리고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감독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디디에 데셩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감독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독제를 맡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비포, 애프터 약간 그런 사진입니다. 비포, 애프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 셨나봐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그 시절 사진이고, 옆에 지네딘 지단, 프랑스 영 레전드 선수죠. 자, 이 사진은 최근에 찍힌, 몇 년 전에 찍힌 사진인데, 지네딘 형 몸이 너무 좋습니다. 관리를 정말 잘하는 그런 감독인 것 같습니다.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감독자를 맡고 있는데, 아마 이 감독은 축구협회랑 사이가 좋나 봅니다. 한국 대표팀도 이런 안정적인 관계의 감독을 꼭 찾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야지 한국 대표팀도 안정적이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단을 제가 쭉 봤는데 프랑스 팀 정말 강력해 보입니다. 근데 먼저 중앙에 프랑스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선수가 있습니다. 디디에 데셩 리스트의 가장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앵골로 캉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캉요미로 대한민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선수인데요. 부상으로 지난 월드컵 때 참여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프랑스 대표팀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강력한 우승 후보인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골키퍼 리스트를 보면 제가 쭉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메냥, 브리스 삼바, 알폰스 아레올라, 그리고 수비수에는 조나탄 클로스, 테오 헤르난데스, 이브라이마 코나테, 줄 쿤데, 페를란 맨디, 반자마 파바르, 윌리엄 살리바, 다옷 우파 메카노. 자, 골키퍼부터 보자면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1번 키퍼 메냥, AC 밀란에서 뛰고 있는 주전 골키퍼죠. 요리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리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요리스 키퍼가 은퇴하고 나서부터 메냥이 국가대표팀 주전 골키퍼로 맡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고, AC 밀란에서 지금 최근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약간 부상 때문에 출전을 못했고, 이번 유로에도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디디에 데셩이
6월부터는 몸이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대표팀의 2번 키퍼가 삼바 키퍼입니다. 엑셀런스, 프랑스 리그에 있는 팀인데요. 거기서 이제 키퍼고,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키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퍼가 알폰스 아레올라입니다. 이 골키퍼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부름을 받고 있는데, 이 키퍼가 웃긴 게 뭐냐면 거의 주전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계속해서 세 번째 키퍼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위로는 올라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팀 경기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5번밖에 선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국가대표팀에 뽑히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팀의 좋은 분위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쭉 함께 해왔으니까 대표팀을 잘 알고, 그만큼 그 다른 선수들에게 대표팀의 멘탈리티를 전수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디디에 데샹이 뽑았다고 합니다. 분위기 메이커인데 이 선수의 MBTI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수비수 한번 보겠습니다. AC 밀란에서 뛰고 있는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왼쪽 레프트 윙백인데 너무 잘해요. 에르난데스 형제의 동생 테오 에르난데스인데요. 너무 잘하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페르랑 멘디, 최근에 안첼로티 감독이 페르란 한국어로 발음하려고 하니까 어렵네요. 불어로 하겠습니다. 그냥 페르랑 멘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극찬해줬습니다. 세계 최고 레프트 윙백 선수라고 해줬는데요. 그만큼 잘하는 선수지만 최근 들어서 디디에 데샹이 페르랑 멘디를 그렇게 자주 부르진 않았고, 멘디 대신에 에버턴에서 뛰고 있는 루카스 딘유를 대신해서 많이 불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코나테, 리버풀에서 지금 뛰고 있는 코나테인데요. 요즘 폼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지 않아가지고 선발 자리도 뺏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샹은 전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전부터 국가대표팀에 부름을 당해 받았던 선수들을 좋아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코나테를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불렀고, 이어서 우파메카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우파메카노인데, 우파메카노도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성적이 좋지가 않고 주전 자리를 뺏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코나테와 같은 이유로 이번에도 한 번 더 대표팀에 차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윌리엄 살리바. 와, 지금 아스날에서 미쳤습니다. 너무 잘해요. 지금 아마도 국가대표팀에서 수비수 중에 가장 어린 친구인데 거의 세계 탑 수비수죠. 요즘 너무 잘하고 아스날이 1, 2위를 다투는데 큰 역할을 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윌리엄 살리바. 국가대표팀에서 이 선수가 좀 아쉬웠던 게 데샹이 예전에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살리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 훈련할 때나 뭐 경기를 뛸 때 자기가 들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유로에서는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 꾼데,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고 원래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인데 오른쪽 윙백으로 많이 출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빠바흐도 원래 중앙 수비수지만 오른쪽에서도 많이 뛰는데요. 지금 인터밀란이 이번에 세리에를 이겼죠. 우승했죠. 인터밀란에서 3백에서 오른쪽 수비수를 맡고 있습니다. 빠바흐도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수비수 이렇게만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선수는 조나탄 클로스 선수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르세유, 올림픽 드 마르세유에서 뛰고 있고, 원래 엑셀런스 골키퍼 삼바가 뛰고 있는 그 엑셀런스에서 뛰다가 마르세유로, 폼이 좋아서 마르세유로 이적을 했는데요. 나이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에 늦게 이름을 올렸고, 근데 아마도 주전은 아닐 거예요. 자, 이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미드필더와 공격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두아르도 까마빈가, 유스프 포파나, 안토ine 그리즈만, 엔골로 칸테, 아드리안 라비오, 오렐리안 추아메니, 와렌 자이르 에머리. 그 다음에 공격수 브라들리 바콜라, 킹슬리 코만, 우스만 덴벨레, 올리비에 지루, 런달 콜로무아니, 킬리안 음바페, 마르쿠스 튜람. 미들부터 까마빈가, 프랑스 선수들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흑인들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이번 대표팀 65%가 아프리카계 프랑스인들입니다. 이게 프랑스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까마빈가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고 겁나 잘합니다. 더 이상 뭐 붙일 말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포파나는 모나코에서 뛰고 있고, 여러분들 리그왕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면, 팔로우를 안 하시면 모르실 선수입니다.
현재 그냥 모나코에서 뛰고 있고 잘하는데 주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백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앙투안 그리즈만. 그리즈만 너무 잘하죠. 물론 바르셀로나 있을 때 좀 헤맸지만 지금 다시 아틀레티코 가서는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붙박이 주전이죠. 지금 아틀레티코에서 그리고 대표팀에서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고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그냥 활동량이 너무 많은, 그리고 뭐 잘생긴 그런 좋은 육각형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캉요미. 데시안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현재 사우디 리그에서 뛰면서 캉테 폼을 너무 좋게 봤대요. 캉테가 이번 시즌에만 지금 다시 업데이트 됐는데 3641분을 맞죠? 뛰었다고 해요. 이게 총 42경기를 뛴 건데 한 시즌 동안 42경기를 뛴 거예요. 대단하죠. 그만큼 폼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대성이 보기에는 평가하기는 플레이도 똑똑하게 하고 수비적으로도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표팀에서 다시 보게 돼서 너무 좋고 기대됩니다. 귀엽게 생긴 만큼 성격도 좋아서 프랑스에서 팬들이 아주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귀엽게 보여도 사실 캉테는 33살 노장입니다. 그래서 데시안 감독이 캉테가 프랑스 국가대표팀에 와서 분위기도 좋게 으쌰으쌰 해주고 노하우들을 어린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주전으로 나오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좋은 리더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드리안 하비오입니다. 자, 며칠 전에 코파 데 이탈리아에서 유벤투스가 우승을 했는데요. 아드리안 하비오는 예전에 데시안하고 무슨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드리안 라비오의 엄마가 약간 좀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국가대표팀 감독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 한동안 차출이 안 됐었는데 화해하고 좋아졌나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주 부름을 받고 있고 국가대표팀에서 꾸준히 뛰고 있는 아드리안 하비오입니다. 이 선수 잘하죠. 예전에 파리 상제르맹에서 뛰었고 파리 상제르맹 유소년 팀에서 뛰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아메니가 요즘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부상 때문에 자주 못 뛰었었는데, 그리고 한동안 매체에서도 추아메니가 다시 이번 유로에 출전할 수 있을까 말까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디디에 데샹이 평가하기에는 6월 전까지는 대회 시작 전까지는 충분히 몸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추아메니 할 말 없죠.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와렌 자일 에메리 선수 가장 어린 선수고요. 지금 17, 18살인데 한국 나이로 하면 19. 이번에 수능을 봐야 돼요.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유로 컵이랑 그 기간이랑 겹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칼로레아 시험을 수능 시험을 9월로 미뤘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전은 아니죠. 그냥 백업 정도로 출전한 것 같고 많은 경기는 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격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격수에는 바라들레 바콜라, 다들 아시죠? 바라들레 바콜라 파리 상제르맹에서 뛰고 있고 너무 잘해요. 지금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시즌도 기대되고 이번 유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킹슬레 코만도 아까 말씀드린 추아메니 아니면 마이크 메냐처럼 부상 때문에 차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똑같이 디디에 데샹이 판단해서 불렀습니다. 코만이 후반전에 교체 선수로 들어올 때 파괴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스피드도 너무 좋고 드리블도 너무 좋고 그냥 정말 잘해요. 자, 그 다음에 오스만 덴벨레.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냐면 바르셀로나 홈에서 4대1 우승했을 때 오스만 덴벨레가 그때 너무 잘했죠. 약간 약 올리는 그 웃음인데 너무 웃겨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오스만 덴벨레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선수예요. 그 다음에 올리비에 지후가 이번 시즌까지 AC 밀란에서 뛰었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간다고 하는데 디디에 데샹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공격수 프로필입니다. 앞에서 몸싸움 해주고 헤딩 따주고 경합해주는,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게 볼을 배급해주는 그런 선수인데 올리비에 주구도 진짜 오랫동안 대표팀을 뛰었고 그 골을 정말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디디에 데샹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선수이죠. 자, 다음 콜로무아니. 왜 뽑혔을까요? 콜로무아니는 파리 상제르맹에서 정말 헤매고 있는데 국가대표팀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어요. 이게 참 의아한데 파리 상제르맹에서는 정말 엉망이잖아요. 근데 대표팀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데샹이 뽑아준 것 같고
콜롬와니의 장점이 센터 포워드로 뛸 수도 있고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도 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뽑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킬리안 은바페 뭐 당연히 뽑았겠죠. 그냥 잘하는 거 레전드고 파리 상제르맹 레전드고 벌써부터 역사를 쓴 그런 선수잖아요. 그냥 뭐 안 뽑으면 어떡해, 큰일 나죠. 자, 다음 마큐스 듀람은 프랑스 레전드 릴리앙 듀람, 축구를 좋아하시고 옛날부터 축구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는 선수인데요. 릴리앙 듀람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프랑스 예상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명이 주전 골키퍼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바꿔내면 뭐 삼바가 나오겠죠. 삼바가 나오거나 알폰스 아우레올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출전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벤치에 있을 거고 그냥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중앙 수비수를 보면 우파메카노와 코나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 둘의 폼이 그렇게 클럽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대표팀에서는 이 둘의 합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살리바보다는 대표팀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데시영은 그런 걸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살리바 대신 코나테나 우파메카노를 내보낼 것 같고, 그리고 파우바 같은 경우에도 중앙 수비수보다 약간 오른쪽 수비수 백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른쪽 수비수는 쿤데가 나올 것이고, 거기 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우바 또는 조나탄 클로스, 왼쪽 수비수는 테오 에르난데스가 나오고 백업으로 페르난 멘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리 또는 8번 자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가 추아메니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업 해줄 선수가 껑떼 선수죠. 껑떼가 좀 나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전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카마빈가가 8번 자리, 그리고 백업으로 하비오가 나올 것이고, 그리즈만은 무조건 다 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즈만은 뭐 부상이 없으면 모든 경기를 다 뛸 거고 다 주전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교체를 해야 된다. 추아메니 대신 카마빈가 대신 아니면 그리즈만 대신 뭐 교체를 해야 되면 포파나가 있고요. 아니면 자일 에메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는 거의 출전 안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공격 라인업을 보면 왼쪽에는 은바페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 거고, 백업으로는 이제 바르콜라 선수가 있을 거고, 가운데는 지후가 아마 선발로 나올 거고요. 백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르에서 뛰고 있는 튜람, 그리고 콜롬와니가 있습니다. 콜롬와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서 뛸 수도 있고 아니면 엠바페, 바르콜라 대신 왼쪽에서도 뛸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만은 오른쪽 덴벨레 대신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프랑스 대표팀 정말 강합니다. 선발 라인업도 강한데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드릉드릉하고 있는 선수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우승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 프랑스 대표팀이 정말 좋잖아요. 라인업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우승하길 바랍니다. 이 사진은 유로 2000에 찍힌 사진인데요.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유로컵을 이겼던 순간인데 데샹이 이때 프랑스 대표팀 주장으로 나와가지고 그전 98년도 월드컵을 우승하고 유로 2000년도를 우승했던 사진입니다. 데샹 정말 레전드죠. 이번에도 프랑스 대표팀 우승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유로 재밌게 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재밌는 경기들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